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일경비단 한국사 시험 공부 어떻게 해야 될지 같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전체 시험 과목 중에서 이제 공통 과목이 이 백일경비단은 한국사와 이제 영어 두 과목이 공통 과목이고 나머지 선택 과목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 한국사에 대한 비중이 높은 거죠. 그죠? 또 최근에 이 한국사에 대한 관심이 우리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보면 굉장히 관심이 높아졌죠. 그래서 한국사에 대한 관심들이 참 많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한국사를 빠르고 쉽게 우리가 공부할 수 있을 건지 한번 같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한국사는 전체적으로 보면은 시작은 선사시대부터고 이제 맨 마지막은 현대사로 끝나고 있는데 그 전체적으로 이제 문제가 어느 특정한 부분에 집중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총 20문제면은 20문제가 골고루 분포되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어느 시대에만 집중적으로 공부하는 게 아니라 전체를 골고루 공부하는 것이 일단은 첫 번째로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조선시대에만 완전 꽂혔다. 조선시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선사시대 그러면 구석기나 신석기나 이런 앞부분에서 한 문제가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총 20문항 중에서 일단 목표는 만점입니다. 우리가 만점 100%를 맞추는 거죠. 그래서 전체를 골고루 공부했을 때 혹시 내 때에 내가 보는 시험에서 이건 전혀 예상 외의 문제가 나왔다. 그래서 다들 당황을 하면서 풀겠죠. 그죠? 거기서 이제 신중하게 선택해서 맞추면 이제 만점 맞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그런 함정 문제들은 틀릴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그 애는 실질적으로 한국사의 실력이 좋은 사람들이 합격층을 형성하겠죠? 그러면서 한 문제가 어려웠으면 95점 선에서 그 합격자들의 그 점수대가 일단 형성이 되는 거죠. 물론 커트라인을 보면 거기에 뭐 85점, 87점이 될 수도 있지만 일단 그의 만점이 아닌 그런 시험일 경우에는 95점이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다른 과목에서 이제 점수가 쳐졌을 때, 그죠? 95점의 월등한 점수를 확보했으면 그 애는 다른 과목에서 영어나 다른 과목에서 좀 점수가 적게 나왔을 때도 커버해 줄 수 있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 한국사의 일단 그 공격 점수라고 그럴까? 이것은 일단 만점을 목표로 공부를 하시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면은 한국사를 우리가 고득점을 맞을 수가 있는 것인가? 일단 뭐냐? 우리는 주관식이 아니라 객관식 시험을 치는 겁니다. 그죠? 객관식에 맞는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죠? 일단 사지형으로 되어 있고요. 사지 선택지로 되어 있다. 그래서 일단 공무원 시험의 대부분의 어떤 그 방법과 같은 이야기 있지만 객관식에서 중요한 것은 개념과 용어입니다. 그죠? 이걸 숙지하는 거죠. 시작도 끝도 또 시험장에 앉아 있을 때도 여러분들은 결국 한국사 문제를 만나면 항시 거기서 개념과 용어가 만나는 거죠. 어찌 보면은 용어라는 것은 외국어 영역으로 보면 어휘에 해당되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영어가 어려운 게 뭐예요? 우리말이 아니니까 어려운 거잖아요. 그죠? 근데 한국사가 어렵대. 외국어도 아닌데 왜 그럴까요? 이게 뭐냐면 이것은 나에게 결국 나의 언어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어렵다는 얘기야. 그러면 쉽다는 건 뭔가요? 그 용어와 개념이 나의 언어화 되었다는 것이죠. 그죠? 결국 우리의 공부는 뭐다? 나의 언어화하는
훈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반복학습하세요. 정리를 잘하세요. 이런 주문들을 많이 하죠. 어떻게 하면 공무원 시험을 합격할 수 있나요? 저 상담 받아보면 여러분들 대부분의 상담해 주시는 분들이 객관식 시험이니까 정리를 잘 하셔야 되고요. 6개월은 어떻게 들어야 되고 그 다음 6개월은 어떻게 해야 되고 시험 직전에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설명을 좀 합니다. 근데 결국 실제로 여러분들 본인들이 직접 몸으로 체험해보면 공부라는 것은 결국 남는 건 이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의 언어화가 안 되었을 때 결국에는 그 과목이 그 문제가 어렵다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나의 언어화하는 훈련.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보시는 부분이 뭐냐면 일단 여러분들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세 가지를 습관화하라. 나는 세 가지 습관을 가지고 있는가? 이런 것을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조건은 어떤 사람? 수험생이라는 사람을 조건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수험생. 그러니까 나는 수험생이다 라고 할 때 수험생이 어떤 삶이라고 할 수 있죠. 삶. 그죠? 그래서 누구는 혹독하게 뭐 수험생은 사람이 아니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 그 정도로 이제 수험 생활이 자기 관리가 어렵다는 얘기죠. 수험생으로 살아야 되는 하루의 일과 그래서 전화도 끊어야 되죠. 친구와 약속도 하면 안 되죠. 그죠? 아주 중요한 걸 빼고는. 그러니까 오로지 공부에 대해 집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생활을 하라는 이제 주문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좀 제가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공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뭐냐면 눈으로 읽고, 그죠? 그 다음에 입으로 발음하고, 그죠? 말하고, 그 다음에 이제 손으로 기록한다. 이렇게. 무슨 여러분들 그 영어 공부하는 거 설명하는 것 같기도 한데, 일단은 우리는 너무 한국사 공부를 깔본다. 너무 쉽게 생각해서 오류도 많이 발생한다는 거죠, 여러분들. 들어보니까 다 아는 얘기야. 다 쉬운데, 이렇게 하다가 이제 결국 함정에 빠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 단계 있죠. 입으로 말하는 습관을 가지라는 걸 꼭 당부하고 싶어요. 그것이 결국 위에서 얘기한 뭘까요? 이 나의 언어화하는 것이죠. 이게 뭐냐면 마치 여러분들 눈으로 읽는 것은 입력이라고 본다면 입력, 그죠? 입력. 입으로 말하는 거나 손으로 기록하는 것은 출력이라고 볼 수 있죠. 그죠? 이렇게. 우리의 기억에, 메모리에 저장된 정보가 출력이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 정보는 날아간 거죠. 그죠? 물론 한참 있다 재생이 될 수 있겠지만, 그죠? 바로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습관이 아주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항상 당부하는 것은, 비록 촌스럽더라도 자신의 언어로, 왜 촌스럽다는 표현을 쓰냐면 여러분들, 이미 여러분들 20년이나 30년이나 이렇게 삶을 살면서 많은 지식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몸으로 또 체험한 것도 지식이 되는 거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공부를 해가지고 책을 통해서 얻은 지식도 있지만, 그죠? 삶을 통해서 얻은 많은 지식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 이야기가 어차피 역사는 삶이야, 결국. 그죠? 역사는 달걀이 아니고 삶이란 말이죠. 그죠? 사람 사는 이야기라는 거죠. 사람 사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얘기를, 그죠? 자신의 경험을 가지고 이렇게 표현해보는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또 당부하고 싶은 것은요, 우리가 반복적으로 하는 것도 좋은데, 또 하나는 뭐냐면, 자기의, 자기 나름의 어떤 표현. 좀 말이 어렵네요. 그러니까 교과서적인 원래 언어가 있잖아요. 그죠? 학문이니까. 근데 그 용어를 살짝 변형을 시켜도 좋다는 거지. 이건 개그입니다, 개그. 그러니까 결국에는 개그라는 것은 일상을 살짝 틀어가지고 웃음을 폭발시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공부도 재미가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용어가 있단 말이죠. 예를 들면 여러분들, 변환지역은, 사만 공부할 때 변환지역은 철이 풍부했다, 낭랑 일본에 수출했다, 이런 것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런데 철은 변환이죠. 그죠? 핵심은 철은 변하냐, 그걸 언어로 표현하면 어떻게 해요? 문장을 표현. 철은 변한다라는 거죠. 철은 변하는 거야. 이렇게. 이런 거죠. 철은 변하는 거야. 그래서 철은 변환이고, 변화는 나중에 뭐가 됐어요? 가야가 된 거죠. 가야. 그러니까 가야는 변환해서 발전한 것이고, 이 가야 문명의 중심은 철이었다. 철기 시대였고, 철을 수출했고, 무역이 발달했고, 이런 얘기입니다. 한 예를 들으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꾸 그 용어를 이렇게 눈으로 보는 데 멈추지 말고 자꾸 자기 나름의 언어로 표현해보는, 그죠? 사실 비틀어가지고 여러분들 재밌는 언어를 만들어내면 좋겠다는 것이죠. 모든 걸 그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 그죠? 이런 것은 공부가 끝나도 잊어버리지 않죠. 왜? 자신의 언어화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한국사 공부에 이 재미를 붙이려면 이걸 꼭 해보시라는 거죠. 그죠?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들, 두 번째는 뭐냐면 어차피 이 중요 정보가, 공부에 중요 정보가 있잖아요.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그 개념들과 중요 정보가 있단 말이죠. 그죠? 그 정보에 대해서 여러분들 어떻게 관리하느냐. 이렇게. 여러분들이 가진 정보는 어디에 있을까요? 내 기억 속에 있지만 정보는 수험서입니다. 그죠? 책이죠. 누구 책이 잘 되었대. 그 책을 사봐야 되겠어. 그럼 그 책 가진 사람은 다 합격하나요? 그렇진 않죠. 물론 그 책이 정리가 잘 돼 있다는 장점은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책을 사가지고 안 보면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근데 크게 문제가 없는 책이라면은, 그죠? 요즘에는 어느 정도는 대부분 책이 잘 돼 있어요. 그죠? 그래서 결국 뭐냐면 대한민국에 단 하나밖에 없는 나의 책을, 그죠? 내가 만든 책으로 바꾸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책을 쓴 저자가 있지만 그 책에다가, 그죠? 내가 침을 바르고 내가 포스트잇을 붙이고 스티커를 붙여놓고 색깔을 칠하고 그러는 것은 나거든요. 그죠? 그 책에 담겨있는 그런 정보의 장치들은 누가 만든 거야? 내가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대한민국에 딱 하나밖에 없는 나의 책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책을 잘 활용하시라는 거죠. 군인에게 무기는 총이라면 수험생에게 전투를 수행할 수 있는 무기는 책입니다. 그죠? 그래서 정보를 여러분들이 관리하고 활용하는 것은 책이다. 그죠?
책에다 중요한 장치들을 이렇게 많이 만들어 놓으라는 거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여러분들. 만약에 한국사에서 지문, 이렇게 사료가 됐던, 요즘에는 거의 지문 유형의 문제가 많이 나와요. 박스 안에다가 이렇게 지문을 넣고 이 내용과 관계 있는 고르시오. 아니면 뭐 기억 네임티그 이렇게 붙여놓고 설명한단 말이죠. 일단 이 통으로 되어 있는 지문을 볼 때 여러분들 항시 키워드를 찾으라면 키워드. 주제자가 요구하는 것은요, 이 지문을 제대로 숙지했는지 물어봐야지가 아닙니다. 생판 처음 보는 지문을 어떻게 우리가 알아볼 수 있겠어요, 처음부터. 그런데 지문을 출제할 때는 반드시 공부하는 사람들이 키워드로 답을 찾을 수 있도록 지문을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하는 내용의 개념이 이 지문을 보면은 알 수 있어요. 새 지문이라도. 무슨 얘기냐면 지문은 거의 키워드가 어디 배치되어 있는 키워드의 위치. 키워드의 위치입니다. 그죠? 키워드의 위치가 맨 첫 줄 아니면 마지막 줄에 있다고 보시면 돼요. 물론 가끔 중간에도 좀 관련이 있는 것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의 이 지문에서 키워드의 위치는 첫 줄이거나 아니면 마지막 줄에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시험장에 앉아가지고 이 지문을 꼼꼼히 읽을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그거 읽다 보면요, 나중에 10문제는 못 풀어요. 시간 안에. 그러니까 딱 보고 첫 줄 마지막 줄 보고 바로 내려가서 선택해서 답을 고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런 것처럼 수험서에도 여러분들 책 안에도 책에 지문이 나와 있잖아. 그러면 습관적으로 이런다가 어떻게 칼라로 흑백은 싫잖아. 칼라로 색깔을 체크해 놓으라는 거죠. 그죠? 또 마찬가지야. 이렇게 한 페이지가 있다. 그죠? 그러면 중요한 위치에다가 체크를 이렇게 중간중간에 해놓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한 페이지에서 내가 꼭 알아야 되는 정보를, 키워드죠, 그것도. 마치 버튼을 탁 누르면은 그 기계가 작동이 되듯이, 그죠? 그래서 이 한 페이지에서 내가 알아야 될 정보를 깔끔하게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놓는 습관.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초록색이 됐든 노란색이 됐든 파란색이 됐든 빨간색이 됐든 이러한 그 중요한 부분에 체크를 해놓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그죠? 공부 습관이라는 거죠. 책을 넘기면 이뻐요. 네, 그죠? 칼라. 향기는 어떨지 모르겠어요. 향기는 틀릴 거야. 각자의 재치도 담겨 있으니까요. 그죠? 근데 책에서 향기가 난다고 하잖아요. 향기 나는 펜도 있나요? 그건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렇게 여러분들 아시겠죠? 이 수험서를 어떻게 내가 관리하고 만들 것인가. 그죠? 합격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바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종 합격을, 손에 합격증을 쥐었을 때, 누구 때문에 합격한 거야? 이 책 때문에 내가 합격한 거거든요. 그죠? 내가 만든 책으로 합격한 거예요. 그래서 그 책은, 책꽂이에다가 잘, 가보로 여러분들 보관을 하면 좋겠죠. 그 정성 들인 책을 헌책 시장에다, 헌책방에다 팔 수 있겠어요? 헌책방에는 또 이게 낙서를 많이 한 책은 안 사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몇백 년이 지나고 나서, 또 압니까? 여러분들 후손들 중에 누가 진품 명품 나와가지고 이 책의 필적을 감정해 주세요. 보니까 우리 멧돼지 할아버지께서, 멧돼지 할머니께서 공무원 수험 시험을 봤던, 이 백여 경비단 경찰직 시험을 준비했던 수험서입니다. 감정가 얼마? 진품에 해당되는 진품. 자, 여러분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세 번째.
세 번째. 근데 간단히 말하고 싶어요. 세 번째 당부하고 싶은 것은 완성, 마무리를 잘하자. 마무리하는 습관이죠. 그러니까, 그죠? 다시 한번. 세 가지 습관 중에서, 이게, 입으로 말하는, 그죠? 비트는, 그죠? 비틀어보는 그런 말의 습관. 그죠? 두 번째는 책을 깔끔하게 내 손으로 만들어보는, 그죠? 책 안에 어떤 키워드, 정보를 알아낼 수 있는 장치를 하라. 그죠? 마지막은 완성하는 습관, 마무리하는 습관. 그죠? 여러분들. 이거 필요합니다. 자, 그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들, 부가적으로 말하면 이제 자신과의 약속이라고 하고 싶습니다. 그 끝내는 습관이죠. 끝내주는 이랄까요? 끝내주는. 네, 좋은 말이야, 그죠? 끝내주는 습관. 이렇게. 자, 이거죠, 여러분들. 이제 수험생의 삶은 어차피 잠자는 시간 빼고는 공부하는 거잖아요. 앉아가지고, 그죠? 이렇게. 책상 옆에 앉아서 공부하는 건데, 사실은 이제 여러 가지 몸이 여러분들이 좀 편하고 건강해야 공부도 잘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일단, 몸이 안 좋더라도, 그죠? 그 아픔을 또 참고 또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이 또 수험생의 운명이잖아요. 그죠? 사실 여러분들 그냥 몸이 안 좋아. 그래서 하루 이틀 쉬고 또 공부하려고 하면 또 그게 뭐라고 그래? 몸의 어떤 뭐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또 패턴이 바뀌어가지고 그죠? 그런 것도 있죠. 일단 자. 하루의 목표, 그죠? 여러분 공부 계획을 이렇게 정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죠? 오늘은 영어를, 내일은 국사를 이렇게 정한단 말이죠. 그럴 때 하루의 목표량이라는 부분을 자신과의 약속을 했을 때, 그죠? 그걸 꼭 끝내주는 습관을 가지라는 얘기예요. 자, 이거죠, 여러분들. 쉽게 예를 들어보면요. 나는 오늘 한국사에서 1페이지부터 그죠? 200페이지까지 보겠다. 하고 목표를 정한단 말이죠. 그죠? 근데 이렇게 이제 공부를 하려고 했는데 전화가 오네. 그죠? 전화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전화 받아야 돼. 그죠? 또 반째 공부했는데 화장실에 가고 싶네. 화장실 가야 돼. 그죠? 그렇죠. 이런저런 걸 하면 결국에는 여기저기 시간을 다 뺏겨요. 그래서 실제로 원래 목표했던 이 공부가 안 끝내주는 거죠. 그죠? 끝내줘야 되는데. 근데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저는.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 바로 이제 이런 겁니다. 일단 시작을 해서 그죠? 끝내고 그다음에 자리에서 일어나다.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엉덩이가 무거운 사람이 공부를 잘한다, 합격한다, 그런 아주 유명한 얘기 있잖아요. 그죠? 엉덩이가 무거워야 된다는 얘기는 한 자리에 앉아가지고 얼마나 지속적으로 공부를 많이 하느냐, 그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 공부라는 게 여러분들, 자기가 정한 분량을 완성을 하고 일어나는 것,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전화기도 꺼놔야 되고요. 커피도 미리 빼놔야 되는 거죠. 책상 앞에다. 그죠? 커피 다 마실 때까지 일어나면 안 돼. 즉, 200페이지까지 도착을 하고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습관을 가지라는 거죠. 아시겠죠?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해야 다음에 201페이지부터, 그죠? 450페이지 갈 수 있고요. 다음에는 451페이지부터 700페이지까지 갈 수 있어요. 그래서 1000페이지가 넘는 수험서들이 두껍잖아요. 그죠? 책의 두께를 원망하지 말고, 책이 두껍더라도 그것을 1500페이지, 1200페이지까지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701페이지부터. 여기까지 갈 수 있어요. 그죠? 이런 공부 습관 가진 사람은 이 책을 10번, 20번도 볼 수 있다는 얘기죠. 결국 사실은 여러분들 공부하는 수험생들의 대화이기도 하고 또 여러분들이 결국에는 풀어야 될 숙제지만 결국 몇 번, 몇 회독 했느냐도 중요한 겁니다. 저 사랑스러운 책을, 그죠? 내가 만들었는데 그 책을 선물을 갈 때까지 몇 번 보고 가느냐가 그 해 그 시험의 승패를 좌우한다고 볼 수 있어요. 결국 중요한 정보에 대한 장치를 해놓고, 그죠? 관리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반복적인 훈련이 필요한데, 그죠? 그 자신과의 약속을 안 지켜 끝내주는 습관을 갖고 있지 않았을 때, 그죠? 2번까지가 50%라면요. 나머지 50%는 이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거 한 바퀴라고 하잖아요. 한 바퀴. 선생님 오늘 한국사 한 바퀴 돌렸어요. 그건 무슨 얘기야? 1페이지부터 1500페이지까지 다 봤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걸 하루 저녁에도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1500페이지까지. 어떻게? 이렇게 되면 볼 수 있어요. 그죠? 이런 중요한 체크된 부분만 보고 넘기라. 지금 항상 당부하는 것이 뭐냐면요. 그래서 이 장치를 잘 해놓으면, 정리를 잘 해놓으면은 결국에는 책을 넘기면서 공부하라는 거죠. 속도가 붙어요. 그래서 처음엔 5시간 걸렸던 것이, 책 한 권 읽는 5시간 걸렸던 것이 다음엔 3시간으로 줄 수 있습니다. 책 한 권 보는데 다음 1시간을 볼 수 있어요. 속독을 하라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속독은 훈련이 좀 필요하잖아. 근데 훈련 안 해도 돼, 이건. 뭐냐? 강의를 듣고 중요한 정보에다가 체크만 잘 해놓으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이건. 그러니까 중요한 개념과 포인트를 집중해서 10번, 20번, 30번 볼 수 있는 것. 아시겠죠? 더 뭐가 필요할까요? 그렇죠. 자,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 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3가지 습관을 꼭 여러분들 이 몸에 익히면 반드시 대한민국의 공무원이 될 수가 있을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하나 덧붙이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 우리 공무원 시험에 모든 공통점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정보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우리 수험생에게 가장 중요한 정보. 물론 그 정보는 책 안에도 있지만, 그죠? 가장 신선한 정보, 그죠? 항상 새로운 것, 그죠? 그것은 매년 생산되는 기출 문제입니다. 그렇죠? 이것은 여러분들 나의 실력을 측정해 볼 수 있는 가장 객관적인 방법이다. 그죠? 나는 한국사를 잘해. 자신 있어. 라고 해도 실제 시험을 보면 여러분들 점수가 그렇게 높게 안 나올 때 그건 자신을 객관화하는 것을 잘 못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너무 주관적으로 보지 말고, 그죠? 자신을 던지라는 거죠. 어디에다가? 기출문제 던져봐요. 이렇게.
그럼 거기서 탁탁탁탁 이렇게 점수가 체크가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기출문제를 항상 여러분들 가까이, 그죠? 활용하는 습관까지 하면 여러분들 더없이 좋을 겁니다. 자, 앞으로 여러분들 우리 배구경비단 최종 합격을 위해서 함께 여러분들 열심히 공부하는, 제가 당부하고 꼭 여러분들 몸에 익히는, 그래서 합격을 했을 때 제가 축하한다는 얘기도 하고 같이 여러분들 웃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강의에서 또 같이 만나기로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